쿠팡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지만 외부적으로는 갑질 논란과 안으로는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행보, 실적 압박에 따른 무리수일까요? 아니면 가파른 성장에 대한 경쟁업체들의 견제일까요?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원 기자. 예. 먼저 로켓 배송으로 이름을 알린 쿠팡. 성장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쿠팡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 2014년부터 매출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조 원대, 전년 대비 65%나 성장했는데요. 비결은 새로운 서비스의 지속적인 도입입니다. 2015년 정기 배송 서비스에 이어 지난해에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와 해외 직구 서비스가 등장했고요.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무료 배송과 반품까지 해주는 로켓 와우 클럽도 최근 도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엔진과 부정 탐지 시스템을 갖춘 결제 시스템처럼 시장 선도자로서의 공격적인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We've made enormous investments in technology platforms over the last 3.5 years. A number of areas from supply chain, payment, data, search and discovery, and we have such a long-term vision for the company, and we're in a position now to expand. 자, 그런데 이런 폭풍 성장과 함께 적자폭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적자의 원인은 뭡니까? 네, 쿠팡의 상징이자 매출 효자인 로켓 배송, 즉 직배송 선택과 엄청난 물류 시스템 구축 비용, 게다가 배송 기사들의 인건비가 팔수록 손해가 나는 영업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 기사를 포함해 2만 4천여 명을 직간접 고용했는데 인건비만 1조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네. 쿠팡의 영업 손실은 2014년 1,200억 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 원 규모까지 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쿠팡의 배송기사, 쿠팡맨이라고 하는데 이 쿠팡맨들의 처음을 두고도 그 회사와 각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김범석 대표는 직원이 쿠팡의 미래라고 말했는데요. 네. 김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객은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고객이라고 봐요. 우리는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믿어요.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기사는 모두 4,300명인데 이 중 70%가 비정규직입니다. 2015년 11월 쿠팡은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배송기사들은 이 문제를 두고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쿠팡 관계자는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쿠팡맨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면접과 전환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큰 사고 그런 경우만 없으면은 정규직은 다 된다. 언론에도 말했듯이 9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무 근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복귀한 거잖아요. 몇 분이서 면접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그런 공지를 안 하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규직 전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과도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크다면서요. 네, 최근 택배 전쟁이 붙으면서 쿠팡은 타사보다 훨씬 빠른 배송인 총알 배송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24시간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네. 배송 물량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본급이나 수당은 거의 오르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야간 배송의 경우 일이 몰려 쉴 틈도 없이 철야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 측 얘기 들어보시죠. 70가구에서 사람이 90가구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가구 수가 120에서 150, 많게는 180까지도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 휴게 시간을 잘 사용 거의 못하고 운전도 빠르게 몰고 못하면 가지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70, 80%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쿠팡 측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측은 쿠팡맨의 근무 조건이 좋아, 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는데요. 네. 4대 보험도 적용이 되고 급여도 연평균 4,100만 원 수준이며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의 성과금도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투서를 제외하고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논란 외에 갑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실은 더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무리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쿠팡은 매출이 늘수록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을 계획된 적자라고 이제 표현해 왔는데요. 네.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을 늘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데 주력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적자를 만회하고 수익을 거둔다는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쿠팡이 누적 적자에 따른 실적 압박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면서 크고 작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쿠팡이 최근 수년 동안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그 해외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빠른 배송과 초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전략이 한계 선상에 도달해가지고 경쟁사를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반면에 갑질 논란은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공격적인 행보로 시장을 잠식했던 것처럼 쿠팡도 아마존의 전략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네. 실제로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공개석상에서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창업 후 8년 동안 막대한 적자에도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이커머스 시장 절대 강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의 갑질이란 프레임은 아마존의 스토리를 잘 아는 국내 경쟁업체들의 견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아마존이 승자 독식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